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 채널을 즐겨 듣는 애청자입니다. 요즘 너무 바쁘면서 행복하기는 하지만 지나간 상처에 대한 마음이 가끔 생각이 나서 울컥하기도 합니다. 이 채널이 제게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저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았어요. 그저 열심히 살고 싶던 제게 닥친 일은 정말 사람을 지치게 만들었는데요. 제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평범한 가정주부였어요. 시골집에서 태어나 교육적으로 큰 혜택을 받은 적도 없었고 부모님께서 그런 쪽으로 생각할 여력조차 없으셨죠. 부모님은 농사일을 하시느라 많이 바쁘셔서 있고 그냥 저는 시골 동네에서 몇 안 되는 친구들과 어울려 매일매일을 그렇게 보냈었습니다. 도시에서 자란 친구들은 학원도 다니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이 했겠지만 그때 저는 그런 것이 하나도 부럽지 않았어요. 제게는 언제나 올려다볼 하늘에 별이 있었고 그 광경은 도시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모습이니까요. 오히려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으니 더욱 마음이 편했었나 봅니다. 제가 가진 것이 그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라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학교에서 다녀오면 엄마가 준비해 주신 맛있는 고구마나 옥수수 간식을 먹었고 간식을 먹고 나서 곧장 밖으로 나가 해가 질 때까지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놀았어요. 동네에는 저와 비슷한 또래의 아이들이 있었고 함께 놀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옆집 이웃들과도 가끔 모여서 떠들었던 기억들이 떠오르네요. 부모님께서도 항상 따뜻하게 대해주셨고 그때의 추억들이 아직도 가슴속에 남아 있습니다. 한 가정주부로서의 삶은 조용하고 안정적이었지만 그 속에서도 소중한 순간들이 가득했던 기억이 남아 있어요. 이렇게 제 이야기를 나누어 본 것은 제게 큰 위안이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 채널과 함께 많은 이야기를 공유하고 소통해 나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약 4명 정도의 친구들이 함께 있었는데 나이는 서로 다르지만 우리는 서로 형제처럼 지내며 노는 것을 즐겼습니다. 누가 먼저냐고 다투지 않고 항상 함께 등교하고 밥도 함께 먹었고 집에 와서도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 보냈어요. 부모님들도 한 가족처럼 친하게 지내며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함께 했습니다. 우리 집에 부족한 것이 있을 때 어떻게 알았는지 동네에서 노는 중에 제 손을 잡아주기도 하고 자기 자식들처럼 밥을 챙겨주고 함께 시간을 보내주셨어요. 아가답게 먹고 싶다고 할 때 엄마 허리 아프신데 괜찮아 오늘은 여기서 밥 먹고 가 아니에요? 집에 가서 먹어도 돼라고 했을 때 엄마가 기특해하면서 따르던 그런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아가 같은 요구에도 엄마가 끓여주는 것을 거절하지 않았고 동생이 대충 해서 김에 싸 먹인다 해도 너도 그렇게 먹어라고 하면서 모종의 위로를 주신 그 모습도 기억에 남아요. 우리 집 고기 반찬에 쓸 귀한 재료라면 여기서 먹고 가라 하면서 떼어주시지 않았던 그것도 서로에게 밥 주는 것이 누나의 일이 아니란 말도 그것도 기억납니다. 그렇게 저랑 11살의 개미 친구는 사실 아가가 아니었네요. 저의 눈에는 죽을 때까지 그랬어요. 동네 아주머니들은 서로의 아이들을 아가라고 강아지처럼 부르면서 대해주시며 우리도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해주며 무섬의 느낌이었어요. 함께 어려운 일을 겪어도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하며 지냈기 때문에 무서울 일이라곤 없었어요. 아이 가지 않고 마을 어른들은 다 가족처럼 대해줬어. 모든 사람들 모두 보호막이 되어줬어. 나의 부모님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는 순진하고 성실한 분이셨다. 그저 주어진 일을 정말 열심히 하셨고 만약에 우리가 아파지거나 다치면 최선을 다해 돌봐주셨어. 누군가에게라도 우리 부모님은 최고로 느껴졌고 그 생각으로 자랐다. 밤에 누워서 말해주던 이야기들은 기억 속에 기분 좋은 대화로 남아있다. 엄마의 꿈이 뭐였니? 엄마는 우리 딸의 엄마가 되는 것이 꿈이었지만 아빤 거짓말이야. 엄마도 꿈이 있었을 거야. 아빤 어린 시절도 있었고 맞아. 있었어. 엄마도 우리 딸의 엄마가 되는 것에 희망을 품었어. 하지만 그런 생각을 못했어. 그냥 매일 바쁜 삶을 살아서 정말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못했어. 그냥 이 어려운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어. 달라 엄마 힘들었어. 그렇게 할머니도 힘들었겠지. 왜냐하면 모두가 같은 삶을 살기 때문이었어. 언니들은 동생을 돌보며 집안일도 하고 싶은 것들도 못하게 했지. 그렇게 살아야만 했었던 거야. 그래서 엄마는 우리 딸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지만 다 못해주는 것 같아서
동네 아주머니들은 서로의 아이들을 아가라고 강아지처럼 부르면서 대해주시며 우리도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해주며 무섬의 느낌이었어요. 함께 어려운 일을 겪어도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하며 지냈기 때문에 무서울 일이라곤 없었어요. 나는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프다. 엄마는 내게 매일 해주시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나에게 전혀 미안한 기색을 보이지 않는다. 엄마가 세상에서 가장 좋다는 말은 내겐 언제나 진심으로 다가왔다. 그렇게 딸이 커버리다니 정말 감사하다. 가끔씩 누워서 엄마와 대화를 나누면서 그녀의 진심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가 원하는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할 것 같아 슬프기도 했다. 정말 순수하고 착한 분이신 엄마는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셨다. 나는 그런 엄마 덕분에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다. 그러나 시골에서 자란 환경으로 인해 도시의 혜택을 제대로 누리진 못했지만 그 속에서 순수하게 자란 것은 인정해야 했다. 이 모든 것을 만들어주신 분들이 바로 부모님이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다닐 때 선물 세트를 만드는 공장에서 알바를 한 적도 있었다. 명절이 다가오고 있을 때 인력이 부족하여 구인 공고를 봤는데 나는 그냥 학교 가다가 찾아갔다. 무엇이든 가족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나에게 그 시간은 소중했고 아주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다. 생각해보니 내 옆에 있는 친구는 말없이 그곳에 들어왔다. 인사하며 말했다. 안녕하세요. 구인 공고를 보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넌 교복을 입고 있는데 고등학생이 아니야. 맞아요. 고등학생인데 아랫마을 동네에 살고 있어요. 아니, 내가 일을 할 수 있을까? 이 일은 아줌마들도 힘들어하는 일이야. 만만치 않다고 알려주시기만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난 진짜 잘할 수 있어요. 힘이 더 센 편이에요. 아, 며칠 망고하는 건데 시간만 맞으면 가능할 것 같아. 주말 포함해서 다음 주도 학교 개교 기념일이 있어서 안 갈 건데 그때까지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간이 다 되었어요. 난 진짜 잘해요. 친구들도 날 보고 아줌마처럼 잘한다고 했어요. 아이고, 당찬데. 우리 고등학생 양타씨. 그럼 일단 지금 쪽 잊어. 아줌마들이 하는 일 좀 봐봐. 그거 잘 박스에 고정시켜서 포장하는 일이에요. 언니가 계속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돼. 한번 보고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말해줘. 나는 사장님으로 보이시는 분께 나의 진심을 다해 부탁을 드렸고 기회가 찾아왔어. 처음에는 무조건 힘들다 안 될 것 같다고 하셨던 사장님도 나가 잠시 일할 수 있는 아줌마 곁에 가서 도와주는 것을 힐끔 보시더니 은근히 깜짝 놀라는 표정이 처음 해보는 일이라 낯설긴 했지만 손끝이 야무진 나에게는 생각보다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명절 전 며칠 동안 돈을 버텨내기 위해 엄마와 아빠를 도울 수 있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배우고 이를 통해 사장님에게 인정을 받아서 일을 할 수 있었어요. 일을 얻고 난 후 정말로 열심히 일했어요. 교복을 벗고 평상복을 입고 공장에 출근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했고 실수를 해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빠르게 보상하는 노력을 했죠. 사람들은 고등학생인 저가 일을 잘할 줄 몰랐다며 매우 칭찬해 주셨고 특히 커피를 타주는 저의 모습에 감탄하기도 했어요. 엄마들은 우리 미손이 정말 최고다. 이런 딸을 키우면 정말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다른 아줌마도 저를 치졸한 딸로 칭찬해 주셨어요. 그 후로 며칠간의 일을 하고 번 돈을 엄마에게 드렸어요. 일을 하면서 너무나도 고생했고 돈 버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이렇게 부모님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어서 행복했고 이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돈을 번 전 다만 감사합니다. 이 돈이 승리자 너 친구 집으로 가서 숙제가 목수만 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내가 다음 공장에서 독점이 일했던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엄마가 나에게 중요한 일을 북혀매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거지? 나는 괜찮아 보다 나 얼마나 기쁘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 아빠, 눈 모르고 공부시키 못하고 지무지금 나래요. 그러면 빨리 나가.
그러나 정말이야 엄마는 나에게 힘든 것을 부탁하지 않으니 없습니다. 왜 울어? 엄마, 난 너무나 아름답지만 난 아직 공부하지 못하겠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당신이 이렇게 빨리 내놓고 싶어 하네. 정말이야, 아빠는 돌덩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왜 울어요? 난 가장 세상에서 저의 엄마, 아빠가 사랑하지만 하는 거야. 그래서 돕고 싶었던 것입니다. 제가 고통으로 생각하지 않고 행복이 됐어요. 우리 엄마, 아빠는 존경하고 있고 확실하게 켜사라 학내 다음에 그것은 너무나 소중한 관계이지요. 이 일로 많은 느끼객이 귀찮아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의 사랑을 다시 느끼고 더 빠르게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든 회반 가요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곧 고등학교 전 잔가하고 싶다 행을 빈틈없이 지킬 수 있는 공장에서 일하고 싶다. 되었죠. 부모님은 남들이 대학에 가야 한다는 말을 듣고 대학에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제 형편에 맞는 길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남동생도 있는데 제가 대학에 가서 돈을 많이 쓸 수 있는 형편은 아니었거든요. 남의 땅에 농사를 지으시며 받는 월급으로 생활하는 우리 가정 형편상 저는 하루라도 빨리 돈을 벌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에서 좀 거리가 있는 곳이었지만 공장 안에 기숙사가 있었기에 그곳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열심히 일을 했어요. 월급은 거의 대부분 가족에게 보태드렸고 동생의 용돈도 잊지 않고 챙겨줬습니다. 그러한 생활을 3년 동안 이어가다가 남동생이 지방에 있는 작은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고 저는 또 남동생을 지원하기 위해 돈을 보내주었고 주말에는 때때로 부업까지 하며 손을 놓지 않았죠. 주변 친구들은 저의 이 아버지 같은 모습을 보고 종종 한마디씩 하더라고요. 얘야, 너 정말 너무 심하다. 한창 꽃다운 나이에 다 돈 벌어서 동생 주고 집에 주고 너는 뭐 먹고 사냐? 예쁘게 입고 예쁘게 꾸며야 좋은 남자도 만나지. 남자는 무슨? 나는 남자 관심 없어. 결혼 안 할 거야? 그냥 지금처럼 열심히 돈 벌어서 집안 도와주면서 열심히 살 거라고. 얘야, 그런 말 하지 마. 옛말에 늦게 배운 도둑질이 무섭다고. 나중에 남자친구 생기면 우리도 다 모른 척 할 걸. 그런 건 장담하는 거 아니야. 저는 현재의 삶에 만족하며 돈을 벌어 가족을 도와주는 것이 행복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회사 선배의 소개로 더 큰 도시로 이사하여 일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전에 싸움으로 쌓은 경험이 그곳에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하셔서 욕심이 생겼어요. 처음에는 낯선 곳이었지만 내성이 강하고 유쾌한 성격 덕분에 쉽게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결혼하지 않고 외지에서 혼자 돈을 벌고 있다는 저를 걱정했지만 저는 그런 걱정이 무색했어요. 그러다가 몇 년이 지나니 조금 외로움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외로울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사람은 언제나 외로워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죠. 20대 중반 후반쯤 되니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주변 친구들이 하나둘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부러워했고 자신도 어느 날은 이런 삶을 살아보고 싶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때쯤에 우리 공장에 납품을 하는 거래처 직원과 친해졌습니다. 그 직원은 사람들과 자주 어울리고 술도 마시는 인심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나도 그 자리에 자주 참석하여 금방 친구가 되었습니다. 저는 당신과 비슷한 나이이자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뇌에 웃는 얼굴에 밝은 미소를 지니고 있으며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공장에 있는 언니들 중 어떤 분이 좋아하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그 사람이 저에게 관심을 보이고 가까이 다가와 웃으면 마음이 이상하게 설레었습니다. 그에게 말을 건네자 마음이 떨리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순간 왜 이러지 생각했지만 그의 다가감에 미소 지었습니다. 그 남자가 멋있다며 칭찬하며 따뜻한 말을 해줬습니다. 나도 그에게 매력을 느끼며 설레었습니다. 결국 저녁에 데이트를 제안하였고 생애 첫 데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언니가 그 남자를 좋아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런 내가 그 남자와 데이트를 한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언니를 통해 갑자기 데이트를 신청한 그 남자와 함께하기로 결정한 일이 있었죠.
데이트 약속 시간이 다가왔지만 망설이다가 결국 집으로 돌아갔고 다음 날 그 남자가 회사에 찾아와 굳은 표정으로 나에게 말하며 일방적인 바람 덕택에 놀랐습니다. 잠시 밖으로 나와서 봐요. 활력기가 있어요. 나는 그 남자를 따라 밖으로 나갔고 그 사람은 나에게 말했어요. 혹시나 해서 말하는 건데요. 나 정희 씨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정 씨가 나 좋아했어요. 아, 그게 그런 거죠. 맞죠? 정혜 씨가 나 좋아하는 거 나도 알아요. 하지만 그게 너무 일방적인 거야? 분명히 나는 거부 의사를 밝혔어요. 근데 나는 정혜 씨 때문에 마음 놓고 데이트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분명히 나는 정혜 씨 싫다고 말했잖아요. 아, 그래도 척이 조금 난감해서 그게 아무리 마음아 평소라도 그렇게 하지 마세요. 혹시 나를 싫어서 그런 거면 나는 앞으로는 절대로 데이트 신청 안 할 거예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정말로 싫지 않거나요? 미선 씨는 도저히 싫진 않잖아요. 안 그래요? 나는 그 남자의 말에 이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우리는 정식으로 첫 데이트를 하게 되었고 정의 언니라는 사람과는 말조차 하지 않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찜찜하고 직장 생활을 하기 힘들어서 몇 번이나 그 언니에게 말을 걸어봤지만 그 언니는 철저하게 나를 무시하고 피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나 또한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 우리는 공식적으로 연인이 되었고 나는 그와 함께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를 좋아했던 정희의 누나는 퇴사를 하게 되었어요. 퇴사 이후 그 누나는 한 번도 연락이 오지 않았지만 멀리 있는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남자와 처음으로 연애를 해본 적이 있어요. 맛있는 음식도 먹으러 다니고 손을 잡고 팔짱도 끼고 남들과 같이 그런 커플이라는 생각에 정말 행복한 날들을 보냈습니다.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이 남자를 정말 사랑했어요. 1년 정도 후에 남자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나를 소개해 주었고 나 또한 시골집에 그 남자를 데리고 갔었죠. 남자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아주 아끼시는 분이었는데 딱 봐도 평범한 분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의 엄마는 부드럽고 유순한 스타일인데 남자의 어머니는 그전에 공장에서 본 무섭고 엄한 아주머니 느낌이었어요. 한마디 한마디가 신랄하고 마이크를 찔러대는 듯했기 때문에 나는 많이 긴장했어요. 부모님께 농사 지으신다고 그 땅을 얼마나 처리하시는지, 대학을 못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그 땅이라도 소유하고 있다면 마음이 편해지겠다 싶어 4시간 정도 전화로 농사 잘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진심으로 성실하고 좋은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부모님을 존중하고 욕되게 하는 말을 듣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어머니의 말씀이 좀 짜증이 날 수도 있지만 가족 간의 이해와 배려가 중요합니다. 결국은 자신의 마음과 결정을 따라야 합니다. 이전에 남친의 어머니 때문에 결혼을 망설인 경험이 있었지만 마침내 자신의 마음을 따라 행동하여 현재 행복한 결혼 생활을 영위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선택은 어렵고 고민스러운 일이겠지만 자신의 마음을 믿고 행동하십시오. 계속해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가 남편이 된 후에는 돈이 필요하다며 사업을 시작하자고 제안했어요. 내 똥 파야 너의 똥도 파야 한다고 했죠. 남편은 회사에서 정말 잘 다니던데 왜 갑자기 사업을 하자는 거죠? 돈을 벌어야 하니까 라고 하는 거였어요. 남편은 매일 돈만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나중에 아이들을 낳고 키워야 하는데 큰 돈을 벌어야 해요. 그래도 이렇게 갑자기 시작하면 안 돼. 준비를 하고 알아보고 시작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남편은 사업에 대해 잘 모르더라고요. 공장에 다니는 걸로는 알아 내가 다 할 테니까 그렇게 시작하게 되었어요. 저는 남편의 의견을 무시당하고 넘어갔죠. 연애할 때는 알겠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 저를 무시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더구나 아름다웠다고 했던 남편이 이제는 촌스럽다고 말했어요. 꿈이 뭔데, 그랬죠? 남편은 외모를 신경 많이 쓰는 편이었어요.
기꽃이 잘 맞아주던 시어머니는 남편의 옷까지 접시를 찍어주셔서 더 멋있어 보였어요. 결혼 전에는 남편이 입고 다니던 옷조차도 브랜드가 뭔지도 잘 몰랐는데 결혼 후에는 내 남편이 입고 다니는 옷들이 싸구려가 아니라 10만 원을 넘는 매우 비싼 옷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내 기준으로는 남편의 모든 생활 습관들이 너무 과장되어 보였어요. 남편이 외모에 대해 너무 신경을 쓸 필요가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가 주변에 계신 것도 이런 이유 중 하나였고요. 공장에서 일하다가 큰 딸을 가진 다음에는 두 번째 딸도 예쁜 딸을 낳았어요. 정신이 좀 멍해지는데 남편이 아들을 원하셔도 어쩔 수 없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손녀에게도 신경을 많이 쓰셨고 제게 서운할 만큼 비굴한 짓을 하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잘 만난 가운데 우리만 왜 딸들만 낳았는지, 그리고 딸로 인해 나도 남편도 불행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어이 며칠 미움 쌓고 있는데 성별은 남성 결정이라고 하지만 그런 말을 듣고 싶진 않아요. 말이야, 저희 가정 남자 아이를 밑바닥에서 찾지 말라고 그만큼 큰 소리를 질렀어요. 그럼 딸들만 나오는 것도 외부에서 낳은 아이가 아들이라면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세상 사람들은 그 어떤 생각이라도 줄 수 있는데 어머니가 왜 그렇게 행동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나 세상에나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집에 들어와서 하는 짓이 뭡니까? 아이들이 자라는 중에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놀아만 있으면서 집을 난장판으로 만드는데 아들아 딱 해야지. 15세가 지나도 발언도 똑바로 못하면서 이렇게 나한테 상처를 주는데 그때 남편 사업도 어려워지고 살기 힘들어진 상황에서 시모도 그러니 정말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시모는 입만 열면 이 집에 들어와서 아무것도 못하고 오로지 집안 살림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남편 사업이 잘 안 될 때도 다 나의 탓이라고 하고 딸만 낳았다고도 나의 탓이라고 했지요. 그런 얘기를 듣기 싫어서 여러 가지 부업을 찾아보기도 했어요. 살림이 어려워도 남 보여주고자 하는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마스크팩 접는 것부터 시작해서 작은 액세서리 만드는 것까지 여러 가지 알바를 찾아서 집에서 열심히 해봤어요. 돈은 적게 벌어도 어떤 것이든 할 수 있었어요. 예전에 고등학교 때 알바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열심히 해봤어요. 1년 정도 하니 손 능숙해지고 아이들 키우면서 하는 부업이지만 수입도 꽤 괜찮아졌어요. 아이들이 어린 탓에 손이 많이 가지만 계속 일하면서 밤이면 녹초가 되는 때도 있었지만 틈틈이 아이들이 잠든 시간을 이용해 피곤하지 않고 매일 일을 했어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바쁜 동안 남편은 이상하게 변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고 집안에서 옷이 낡아지는 사이 남편은 사업을 하는 척하며 외모에 더 신경을 쓰고 있었고 밖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며 회식을 하고 여자들과 술을 마실 때도 많았어요. 남편은 중요한 VIP 거래처에 있는 사장님이라고 주장했지만 뭔가 수상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술집뿐만 아니라 꽃집이나 영화관의 영수증이 종종 주머니에서 나왔고 남편의 옷에서 여자 향수의 짙은 냄새가 풍겨왔어요. 더 도를 살리니 남편의 옷을 세탁소에 맡길 때 빛 바라보니 여자의 긴 머리카락이 보였던 것은 아직도 잊혀지지 않네요. 큰 충격을 받은 제게 남편에게 펄쩍 놀라 매멀르레 아이 사나면 뭐 제가 아프냐 이런 영수증들이 나오면 도대체 영화관에서 누굴 본 거냐 묻고 꽃집에서 쓴 5만 원은 무슨 일이냐며 의아해하고 정말 미치겠다며 부르짖기도 했어요. 조용히 집안에서 지내는데 너는 뭘 돌아다니며 이런 짓을 하는 거야? 도대체 누구야? 왜 자꾸 남자 옷을 사고 다니냐고 이야기했습니다. 답답하다. 너처럼 시골에서 왔다면 무엇을 알겠니? 사업, 접대와 같은 것을 어찌 알겠나?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 열심히 업무를 보는 것도 모르고 정말 가업스럽다. 명확한 증거 없이 가족이 되어버리고 남편이 나를 더욱 무시하더군. 너무 속상하여 집 대신에는 말할 수가 없고 친한 친구에게 말을 꺼내봤지만 친구는 오히려 나에게 예쁘게 변모하고 매력적으로 보이게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남자들은 물고기를 잡을 때에는 미끼를 주지 않는다고 했지. 언제나 남자들에게 긴장감을 주어야 한다고 얘기했고
듣자마자 나는 돈을 들여 너무 계획한 많은 것을 살고 남편에게 다가가서 말했어. 내가 만삭이 되었을 때 아들을 가질 것이라고 설득하여 가정으로 돌아가게 할 생각을 했었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어. 내가 아이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남자가 나에게 전화를 걸었어. 아, 저기 박두 쇠 수입 울리네요. 네, 누구요? 조그 박두 쎄씨의 바람난 여자 남편이다. 지금 둘이 미친 짓을 하고 있어 돌아다니면서 정신을 못 차리길래 전화 드렸네요. 아니 근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전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말 그대로 저한테 저번에도 한 번 걸렸고 무릎 꿇고 싹싹 빌던 놈이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제 아내를 만나고 있더군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다음에는 제가 사람을 사서 증거를 잡아 다시는 사업 못하게 아주 집안 망하게 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남편 단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황당한 말을 들은 저는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었고 제 곁에 있던 둘째 아이는 제가 잠시 멍한 상태를 틈타 넘어져 얼굴에 엄청나게 큰 상처가 생기고 말았죠. 정신을 차려보니 아이는 엉엉 울고 있었고 얼굴과 입술까지 피가 나고 있었습니다. 무슨 사람의 삶이 이따위인 건지 정말 인생을 살기가 싫더라고요. 그렇게 노력해 건만 결국에 돌아오는 것은 한개 커다란 상처와 배신뿐이라니요. 할 말도 없고 어이도 없었고 남편이 고심오고 그냥 다 때려 치우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밤늦게 집에 들어온 남편은 어디서 얻어맞았는지 입술은 터져 있고 그토록 아끼던 명품 셔츠는 찢어져서 너덜너덜해진 상태로 왔더군요. 돌아오자마자 제게 무릎을 꿇고 있는 소리 없는 소리 해가며 자신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데 너무나 가식적인 모습에 진절머리가 났습니다. 며칠을 머리를 싸매고 누워 있었고 너무 신경을 썼는지 배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유산기가 있다며 특별히 조심하라는 말씀을 하셨더군요. 그때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제가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요. 남편이 분명히 잘못을 저질렀지만 막아주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이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제가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렇게 남편을 용서하고 몇 달 후에 딸을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달마다 아빠가 되었다며 남편과 함께 울렁거리고 있었고 아무것도 모르는 딸 시모는 우리 집에서의 일들을 모르고 소리 지르기도 했습니다. 집안이 여자애들 머리카락으로 가득 차 있다고 불만을 터뜨리시며 매번 올 때마다 잔소리를 하셨고 우리 딸에게 한 번도 따뜻하게 안아주신 적이 없었습니다. 단단한 의식, 단단한 마음, 사나운 눈초리로 머리카락이 얽혀있고 뒤집어지는 모습을 보고 어머님을 만날 때마다 죄송해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이미 마음을 썼던 딸에게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정말 즉석에서 몇 달, 일일 3번, 어찌할 바를 모르거든요. 이런 머리카락으로는 안 된다. 정보니까 그러셨고 아들도 잘 나가고 회사에서 잘 부르고 있는데 너와 결혼한 이후에는 그만큼 돌아가고 있잖니 하시곤 했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하는지를 모르셔서 그런 것이겠지요. 내 안에는 정말 어수선한 것이 가득해 정말 두렵다. 너 어디 가서 잠깐 한눈 팔 수도 있는 남자겠지? 예전 여자들은 다 그랬어. 그런데 고생하며 살았어. 너 집에서 그러니 그럴만해. 어찌하여 그런 짓을 해? 땅년에게 눈길도 안 갔고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대꾸할 가치도 없었어. 어떻게 바람 피웠는데 아이들 편을 들었니? 나는 이해가 안 가. 아이들을 키우며 보낸 시간은 정말 지옥 같았어. 남편은 다시 집과 멀어져 가고 일도 소홀해서 생활비도 안 줬어. 아이들 키운 나도 부업 손에 놓지 않았는데 생활이 너무 어려웠어. 그리고 몇 달 후에는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는 소리를 들었어. 이 남자가 한 일 하나도 제대로 한 게 없어. 외모만 잘 관리하고 사업도 실패, 도무지 최악이었어. 그는 집이 넘어갈 때 대비책이라며 잠시 시댁에 가 놓자고 했어. 나는 그게 가능한가 곧 자신의 집에 들어가자고 말했지. 하지만 다시 엄마 집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살라고 할까? 나는 살자고 하지 않는다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어서 이제 내가 가진 것은 빚뿐인데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러니 우선 당신 차에서부터 파는 게 좋을 것 같아. 고급 승용차를 파면 적어도 몇천 원은 나올 테니까 그 돈으로 빚을 갚아야 하지 않겠어? 안 돼. 그건 안 돼. 아니면 내가 엄마의 이름으로 상을 받아야 해. 그게 있어야 사업도 하고 그런다고. 차가 그 정도로면 사람들이 업신여길 거야. 무슨 소용이니 어차피 그렇게 되면? 그러니 당장 잠시만 엄마 집에 들어가 살자고. 아방도둑이 돼 엄마랑 분리돼서 잘 건데 뭔 상관이야? 내 아버지가 되면 그런 말이야. 이건 최악 상황이니까 남편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어요. 사업이 실패해서 돈밖에 남은 게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래 아이들과 시골 친정으로 들어가 살고 싶었지만 아이들에겐 아버지가 있어야 하니까 창고 시모의 집에 살았어요. 시모는 집에 들어와 살 때마다 고정적인 한 달 생활비를 요구했고 내 부업과 남편의 알바로 번 돈을 합쳐 살았어요. 아이들이 울 때마다 고집을 부릴 때마다 어째서 그렇게 앞에서 애들 앞에서 욕을 하는 건지 정말 듣기 힘들었어요. 제 아들이 못 낳은 것은 사실이지만 다리 뜬 것 때문에 죄를 짓는 건 아닙니다. 최근에는 딸이 더 소중하다고 하던데 일러도 왜 그러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 시대에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듣며 참아야 했습니다. 2년대의 말 좀 듣고 이렇게 크게 자란 것도 아니니 엄마를 닮아서 특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어머니가 아직 인기 있는 얘기를 하고 있어 나는 왜 이럴까요? 그냥 아름답게 봐주세요. 우리 아들은 이렇게 잘한 적이 없이 자랐어도 세상은 다 이렇게 잘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우리 아들은 얼마나 잘하는지 어디에서 비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이없는 말을 들으며 참을 수 있게 노력하고 있어요. 기분 나쁘게 만드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 분노를 억누르려 노력합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부터 부부 사이에 대해 좋지 않은 시선을 받았지만 딸까지도 이렇게 불쌍하게 생각당하는 것은 마음이 아프네요. 1년이 넘도록 견디고 있던 어느 날 남편은 다시 한번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투자한 곳에서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결국 사업 실패했다고 합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돈도 없이 빚만 가득한데 어떻게 또 사업을 시작하려는 거죠? 아니요, 여보. 당신 돈이 어디 있어서요? 사업을 계획하고 투자를 해서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마. 꿈꾸는 거 아니야. 그게 저기 있잖아. 사실은 엄마가 돈을 주셔서. 뭐, 어머님이 돈을 줬다고? 아니, 진짜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아니, 당신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있는 그대로야. 엄마가 돈을 빌려주셔서 하고 싶은 사업 해보라고 하셔서 했는데. 그게 또 청천벽력 같은 남편의 말에 저는 그만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이 남자래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몽둥이라도 옆에 있었으면 흠씬 두들겨 패주고 싶은 마음까지 들었죠. 참시지 시모가 저희의 상황을 아시고 오셔서 오히려 저한테 뭐라고 하시더군요. 아이고, 내 팔자야. 정말 너라는 년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튀는 게 하나도 없다. 정말 어쩌다 우리 집에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네. 하이구, 내 돈 아니 왜 저한테 그러세요? 어머님도 날려먹은 거니? 사람이잖아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왜 저 때문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고로 여자가 잘못 들어오면 집안이 망한다고 했다. 내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하나부터 열까지 싸그리 망하게 된 거라고. 우리 아들 사주의 아들이 분명히 있다. 아들도 있고 돈도 있고. 이건 다 너 때문이야. 난 이 집에서 너랑 같이 있고 싶지 않다. 당장 나가라. 나도 어머니 정말 싫어. 더 이상 이런 곳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요. 나 떠날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당신의 잘난 아들이랑 행복하게 살아요. 나는 이곳에서 탈출했어요. 그러니 잘 살아가세요. 그렇게 나갔어요. 밖으로 나와보니 시원한 느낌이 들었고 망설이지만 했던 일을 끝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막힌 속이 풀리듯 시원해졌어요.
막성에 밖으로 나오자마자 시골 친정에 가는 표를 샀어요. 막 망설이지 않고 갈 수 있었어요. 엄마 아빠를 안아서 울었어요. 그때까지 막 망설이고 못한 일들이 많았지만 한 번 하면 진작에 했어야 하는 일들이 많아요. 탈출해서 시골 친정에 가서 부모님을 보니 눈물이 흐르고 아이들을 안아주시며 울었어요. 어머님, 아버님은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보지 않았어요. 저를 기다리고 계셨나 봐요. 친정에서 아이들은 단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을 수 있었고 그걸 보낸 제 마음도 너무나 행복했어요. 이틀을 보낸 후 조용히 엄마에게 제 사정을 말씀드렸고 그동안 제가 친정에 자주 못 왔던 이유를 아시게 되셨죠. 남편과 시모는 애초부터 저희 친정을 무시했었어요. 시골에서 농사짓는 사돈인데다가 자기 땅도 없이 남의 땅에 짓고 있는 사람이라며 비아냥 거리지 없거든요. 하지만 제게는 든든한 남동생이 있었습니다. 제가 못 간 대학교에 들어가 사회생활을 하던 남동생이 시골집에 내려와 저희 사정 얘기를 들었고 일사천리로 이혼을 진행해 주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은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보지 않았어요. 저를 기다리고 계셨나 봐요. 그 과정에서 예전에 바람을 피웠던 일까지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재산 분할과 양육비까지 말끔하게 해결해 주었죠. 저는 그렇게 친정에 돌아와 제2회의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아이들을 봐주시면 그때 일했던 공장에 나가 일을 하고 돌아왔고 틈틈이 주말마다 제과제빵 기술을 배워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었어요. 자격증 취득 후 빵집에서 일을 하며 열심히 일을 배우다가 지금은 단 저만의 빵집을 차렸답니다. 이 모든 것에 있어서 부모님과 남동생이 참 많은 도움을 주었어요. 그때 삼가 부모님과 동생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던 것이 지금 이 힘든 시기에 더 크게 보상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딸 셋을 제가 데려와 키우지만 이혼 후 남편은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도 않고 딸들 보러 오지도 않았습니다. 애정이 부족한 사람들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면 정말 한심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어느 날은 예전에 사랑했던 그 남자가 안쓰러워 보일 때도 있었고 여러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온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런 감정들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동생이 이혼 과정에서 남편과 재산, 양육비 문제로 많이 싸웠다고 해서 더 안쓰러워 보였는데 적폐를 퍼뜨려 양육비를 줄이려는 행위들을 듣고 나니 심지어 그 불쌍하게 느끼는 감정마저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정해진 양육비를 받기 위해 어떻게든 헤쳐나가고 있는데 배드파더스라는 곳도 들었는데 계속 이런 상황이라면 언젠가 그곳에 도움을 요청할지도 모릅니다. 작은 시골 빵집에서 행복한 생활을 즐기고 있는 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랜 이야기를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다 같이 가정에서 행복한 순간들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